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7일이고, 현재 시각은 4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이너스 5% 정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드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 14,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 돌파를 시장이 조금만 좋았어도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12,000원 부근에서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면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주가라는 게 매일매일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에서 좀 가늠을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하는 범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뭐 참고를 해 주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두산 피어셀에 대해서 지금 유상증자가 좀 진행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 자체가 워낙 어려웠어가지고 우리 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때 당시만 해도 지지구간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좀 강하게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낙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어제. 자, 어제 이렇게 9시 4분까지만 해도 우리 전일 강세를 좀 보여주다가 낙폭을 좀 확대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낙폭을 확대를 한 그런 모습 보인 이후에 회복이 되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좀 확대를 하면서 시장 자체적으로도 지금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극단적인 그 지지 구간에서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제가 좀 예상을 하기에는 11월 3일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이 대선입니다. 대선. 대선 이전까지는 이 부양책이라는 부분들, 우리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이 지금 유동성의 부재로서, 부양책에 대한 그런 우려감, 대선 이전에는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11월 3일 대선 이후에는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속도 조절이 좀 나서는 그런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극단적으로는 한 2300포인트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2300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좀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대선 이후에는 한 24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양책이 빨리 나온다는 가정하에.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12,000원 부분까지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은 있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반등을 하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자, 두산과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 그리고 퓨어셀의 지분을 두산중공업한테 줘가지고, 두산중공업 밑으로 퓨어셀을 넣고, 이런 그 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자구안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중공업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퓨어셀의 유상증자가 좀 영향을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은, 두산이 지금 두산 퓨어셀 지분을 두산 중공업에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줘야 되는 이 지분에 대해서 주식 담보 대출이 좀 대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담보를 해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블록딜을 두산 퓨어셀에 블록 딜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19%를 매각을 하는데 10%밖에 매각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한 번 더 이 양도를 해주기 위해서 블록 딜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블록 딜을 진행을 했는데 19%에서 1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진행이 되는 유상증자 가격과 이 블록딜 매각가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서 차라리 그러면 유상증자를 매수를 할래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관점에서 이 9%의 지분을 매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자, 근데 이제 두산 퓨어셀의 유상증자를 권리락이 좀 오늘 발생이 좀 됐습니다. 퓨어셀 권리락이 오늘 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으니까 이후에는 저 블록 딜을 다시 진행을 해도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는
블록딜을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유상증자의 참여가 거의 끝났을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다라는 그런 반영이 좀 된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두산 피어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상증자가 진행을 하면서 중공업 입장에서는 두산이 이 피어스의 지분을 주기 위해서 이 해지를 하는 목적으로 시간 외로 블록딜을 좀 진행을 이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퓨어셀 입장에서는 사람 여러 가지 뭐 민폐 끼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주주로서도 조금 입장 차이가 좀 갈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 피어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유상증자가 좀 이제 걸리하게 발생이 됐으니까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오늘 반등은 이런 유상증자의 우려감들을 조금 불식시키는 그런 조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제 두산퓨어셀과 함께 친환경 기업으로서 두산그룹의 자구안들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도 이제 좀 매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두산인프라코가 매각이 좀 잘 돼야 두산이 살아나고 두산이 우리 중공업을 좀 밀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한테도 두산인프라코하고도 좀 입장 차이가 좀 갈리긴 합니다.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나를 데리고 가는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인프라코어를 조금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뭐 그런 관점의 차이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매각 당사라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산이 매각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 인프라코어는 이제 해당 기업이죠. 그리고 인수를 하려는 기업이 있는데 이 인수사 같은 경우는 돈을 두산에 주고 이 두산인프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 두산은 돈을 받죠. 인프라코어를 주고 돈을 받고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 돈 들어온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공업을 좀 밀어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산 입장에서는 인프라코어를 조금 더 많이 비싸게 주고 살 기업은 누가 있을까? 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입장 차이가 좀 갈린다라는 부분들. 자, 두산은 또 퓨어셀, 중공업은 또 퓨어셀을 또 이렇게 친환경 산업으로서의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투자가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지분 구조의 개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이게 좀 불안한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렸다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인프라코를 좀 말씀을 드린 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 인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 인수전에서 현대중공업 지주와 KDBI 컨소시엄 그리고 GS건설 컨소시엄, MBK 등 6곳의 후보군이 참여한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두산 측이 좀 부실한 실사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후보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는 그런 고민거리는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왜 실사 자료를 주지 않을까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팔기 싫어하는 걸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왜 실사 자료를 왜 이렇게 다 공평하게 제공을 해주지 않을까? 지금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산은이 채권도 아닙니다. 채권도 아니고 현대하고 KDBI 산원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산원이 팔고 산원이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GS건설이 참여를 한 게 산은에서 조금 곤란하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상은 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료를 이렇게 좀 배포를 하지 않는다는 건 특징적인 그런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인프라코 매각을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문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